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이제 소추. 소추를 놓고 말들이 참 많은 거죠. 수사 플러스 기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수사 플러스 기소에 재판도 더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논란입니다. 이게 조금 엇갈려요, 지금. 재판을 넣는 게 맞느냐? 아니다. 재판은 원래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저희 TV조선에 직접 헌법, 형사법 학자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가능하다. 대통령이 되어도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까지 멈추는 건 아니다. 이건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5. 재판 중단 가능하다. 넷. 판단 보류하겠다. 애매하다라는 게 하나. 그래서 5대 4대 1.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데에 따르면. 임성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결국 헌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자들이 저러한 헌법 규정을 규정했을 때 어떤 취지로 저것을 제정했느냐에 따라서 저런 헌법 조문들을 결국엔 분석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소추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 헌법을 제정하신 분들도 설마 현행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대통령직의 뒤에 숨어서 법원의 재판을 피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재판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옳은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 측에서 기소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도,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취지로 봤을 때는 재판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의 황제적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네. 아까 정은혜 대변인께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지 말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탄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이유는 선출된 권력이라도 계엄과 같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삼권 분립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 삼권 분립이거든요. 선출되었다고 개입하지 말라. 이것이 결국에는 정확히 국민의힘이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 약 2달, 3달 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네. 왜 감히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떻게 감히 끌어내릴 수 있냐. 그 주장을 민주당이 비판하다가 지금 2달, 3달 뒤에는 결국에는 그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 놓이자 대통령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이것은 과연 민주당이 2달, 3달 전에 했었던 그런 주장들과 모순이 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헌법 84조 해석을 보면 불소추 특권,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소추라는 건 결국 기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소라는 건 기소 자체의 의미보다는 기소 이후에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검찰도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함께 합니다. 당연히 이 소추에는 공소 유지가 함께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취지로 84조가 규정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도 중지돼야 되는 것이지만 당연히 공소 유지,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 규정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제 선거가 열린다는 규정이 있어요.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명백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에요. 그건 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건 법원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석하면은 재정권자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 멈추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참고로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 나왔을 때 재판받는 중에 나왔어서 네. 민주당에서 재판 계속되는데 무자격자라거나 또 선거가 열릴 것이다라는 공격을 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그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